안녕하세요, 백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백패커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패커들만이 아니라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캠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겠네요. 뭔데 이렇게 간만에 영상을 올려놓고 진지한 컨셉 잡고 뜸을 들이냐? 바로 응급 상황에 대비하자는 건데요. 등산객들과 백패커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몸 상태입니다. 그 몸 상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몸 상태가 아니라 바로 산행 중이나 박지에서 일어나게 될 나의 몸 상태인데요. 무거운 짐을 수반하는 백패커들의 특성상 반드시 내 몸 상태는 백패킹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백초가 백패킹 중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급격하게 마주했던 몸살 기운입니다. 산과 아래의 기온 차이를 체크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실수인데요. 저는 응급 파우치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응급 파우치? 저의 BPL 소개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응급 파우치, 즉 응급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급 파우치를 왜 챙겨야 할까요? 응급 파우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급약품을 챙기면 되는데 산에서 발생되는 내 몸 상태의 변화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간혹 이 상태들을 간과한 채 오로지 백패킹 장비들만 챙겨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만약 내가 감기라도 걸리게 된다. 그럼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이 응급 파우치예요. 물론 산행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은 이 응급 파우치의 도움보단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응급 파우치는 너무 큰 것도 아닌 적당히 내 손바닥 사이즈만한 작은 파우치가 적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품목들을 넣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하드 케이스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 공간이 큰 파우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10,000원 정도 하는 파우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응급 파우치엔 어떤 품목들을 챙겨가면 될까요? 그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백초 본인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사항으로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몸 상태 변화에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 알약입니다. 우선 종합감기약을 챙겨야 합니다. 감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특히 기온 변화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증상이 감기거든요. 감기약은 4알 정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알약을 먹고 잠이 들면 아침 철수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증상은 호전이 됩니다. 두 번째, 지사제입니다. 지사제는 백패킹을 가서 먹는 음식에 대비한다기보단 떠나기 전에 내가 먹은 음식들이 산에 가서 반응을 보이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설사 증상이 보인다면 지사제에 매달리면 증상이 완화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몸에 진통, 근육통이 있을 때 먹는 그 약이죠. 긴 시간 배낭을 메고 올라가면 어깨나 다리 근육이 많이 아플 때도 다반사죠. 특히 추운 겨울, 찬 공기를 많이 마시면 두통도 한 번씩 오는데 이럴 때 이 약을 먹습니다. 저는 한 알 정도면 통증이 완화되어서 2알 정도만 챙겨간답니다. 추가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분들만의 아픔을 치료해줄 그 약도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제입니다. 소화제도 꽤나 중요한데요. 산에서 먹는 음식 정말 맛있죠? 허기진 상태에서 먹다 보면 급체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 대비한 소화제입니다. 소화제는 2알 정도 먹어야 효과가 빨라서 저는 좀 많이 챙겨 넣습니다. 알약은 저는 이 정도만 챙겨가고 이외로 본인이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염이 너무 심해서 비염약도 따로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상처 치료제와 반창고는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뭇가지나 바위에 긁힘, 넘어짐, 이런 많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산행입니다. 이럴 때 상처 치료제를 바르고 반창고를 바로 붙여놔야 외부 오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봉도 몇 개 챙겨 넣어주세요. 귀파는 용도는 아니고요. 상처가 생겼을 때 야외 활동 중 손으로 바르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깨끗한 면봉으로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소독약도 하나 챙겨볼까요? 뭐 큰 사이즈는 필요 없습니다. 야외에서 발생된 상처는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독약이 무겁다고 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몸이 건강해야 베베킹도 가능하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압박붕대 한 놀 정도 챙기시면 좋겠네요. 정말 심한 골절상 같은 부상을 당했을 때 구조 요청을 하였다면 그 구조팀이 오기 전까지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변의 물건을 내 몸에 받쳐 고정을 시켜주려면 이런 압박붕대 하나 챙겨 놓는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런 작은 응급용 가위 하나 이렇게 챙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응급 파우치에 하나 더 있으면 좋을 만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대변 응고제입니다. 참 요즘 에렌틴이 뭐니 말들이 많죠? 엊그제 선자령을 가봤는데 그냥 똥밭이더라고요. 저는 늘 이거 챙겨갑니다. 대변 봉투와 응고제 이렇게 2개씩 챙겨가는데 자세한 사용 방법은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냥 내가 싼 똥은 그냥 좀 가져오는 게 그게 어려울까 싶어요. 배낭에 냄새가 난다? 그럼 밖에 매달고 오면 되죠. 자, 챙겨야 할 중요한 응급 파우치의 품목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배낭에 하나 쏙 넣어 다닌다면 내가 어딜 가더라도 정말 든든한 배낭이 되겠죠? 백패킹 가벼운 것도 좋고 무거운 것도 좋고 또 감성을 즐기는 것도 좋고 마시는 것도 많이 먹는 것도 좋고 전부 다 좋은데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기분 좋게 힐링하러 가서 아프면 누구 손해다? 누구 손해긴요? 바로 여러분 손해죠. 자, 응급 파우치 다들 배낭에 넣으셨나요? 그럼 이제 백패킹이나 등산 함께 나가보자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초였습니다.